네, 대박을 원한다면 여기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장희선입니다. 자, 연초부터 기대감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한 우리 증시. 그런데 금요일부터 수급이 약간 눈치 보기를 하더니 오늘은 또 비교적으로 적극적인 외인의 매도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미증시가 이 국채금리가 흔들리다 보니 여파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오늘 장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 세 분이 가져오신 이슈, 현문 세 가지와 그에 대한 현답 세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원자력 이슈입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세계 원전 시장에 함께 진출하고자 MOU 서명을 했죠. 이른바 팀 코러스를 결성한 건데 오늘도 원전주도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이 매수의 기회일지 살펴보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 산불 이슈 짚어봐야겠죠. LA에서 발생한 이 초대형 산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전력망 복구에 비상이 걸렸다라는 소식에 전력설비주 금요일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트에 담아도 될지 의견 들어보겠고요. 마지막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네, 환율입니다. 내려가진 않더라도 안정은 되어가나 싶었는데 미국 쪽 국채금리가 튀면서 다시금 1,470원을 넘겼습니다. 계속되는 강달러 현상 속 우리는 어떤 수혜주를 주목해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세 가지 키워드 확인해 봤고요. 다 자세한 이야기는 현문 현답 입슈 탑3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환율이 아직 부담스러운 위치에 와 있다 보니까 외인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주에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네. 오늘 시장 쉬어갔지만 전략 부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의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만큼이나 힘이 좀 없습니다만 네. 방송 중에는 또 힘을 좀 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이슈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슈는 원자력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가 될까요?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자, 답은 바로 무엇일까요? 전선과 전력 인프라 수요 급증 예상입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있는 전력 설비주랑 그러네요. 좀 비슷하게 연결된 모습이 네.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 답변 누가 주신 걸까요?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뭐 지금 전기 없이 되는 일이 앞으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도 이 전력 확보를 위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또 그동안에 이제 많은 그 AI 빅테크 회사들이 원전과 이제 서로 어떻게 하면 이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을 건가, 이거에 대해서 뭐 서로 짝짓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했는데 역시 이제 우리나라도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원전 생태계, 특히 미국의 그 원전을 설계하는 업체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이런 쪽과 연결되어서 뭔가 좀 잘 해보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만, 네.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형 원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유럽형 원전에도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한수원 같은 데가 이제 수출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태클도 걸고 기술에 대한 문제를 자꾸 이제 짚고 넘어와서 이게 매끄럽지 못했는데, 이번에 어쨌든 산자부 장관이 이제 미국 방문한 그 흐름에서 이게 좀 MOU를 또 확실하게, 지난번에도 한미 간에 뭔가 기술적으로 서로 돕는 방향으로 이제 협약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구체화시킨 그런 내용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번에 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경우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데, 이번에 캘파인이라는 회사를 또 266억 달러의 놀라운 그 금액을 제시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주가가 또 한 5% 이상 올라온 것 같아요. 이런 지금 이 원전이라든가 이 전기는 중간중간에 좀 꺾일 듯 하지만 계속 이렇게 불꽃이 타오르는, 매우 그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앞으로 세상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로봇이라든가 많은 인공지능,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전력이고, 전력이 사실은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나 이런 어떤 친환경 에너지도 있지만 또 화력 발전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막대한 전기를 한꺼번에 공급할 수 있는데 원전 말고는 뚜렷하게 또 대안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또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원전은 우리나라가 미국이라는 이제 이 전기를 많이 수요로 하는 이 국가에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밸류체인으로 연결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강력하게 현 정부가 밀었던 이 원자력 관련한 쪽에서 조금 이제 뭔가 시장에서 불안해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체코에서도 이번에 이제 그 원전을 서로 MOU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상황 때문에 좀 불안해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한국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국내 투자자들이 일단은 정치 상황이 불안하니까 일단 던졌던 부분이 있다 주가를. 그래서 이 투산 에너빌러트라든가 그동안에 뭐 BHI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오늘은 이게 전체적으로 BHI라든가 또 이제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 급부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의 어떤 주가 상승, 그다음에 또 역시 전기가 다시 부각되는 이런 부분에서 일단 어느 정도는 반등을 했는데 그래도 네. 앞으로 원전은 이제까지는 유럽형 원전과 이제 그 미국에서 나오는 그 뉴스케일 파워 같은 이 SMR 이런 이제 소형, 중소형 원전 이 두 가지 방향인데 우리나라가 이 두산 에너빌러티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대응할 수 있는 쪽으로 이미 이제 그 다 설비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기기 또 보조기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보조기기 쪽으로는 BHI가 또 중동 쪽으로 이제 계속 그 여러 가지 좋은 이제 수주를 또 맺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뭐 원정은 지금 뭐 신한울 원전이나 이런 쪽에 국내 밸류체인이 딱 굳어지면서 수주가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실적의 가시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데 네. 주가가 이거를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는 심리와 그다음에 원전은 원래는 이게 수주를 받아도 실질적으로 납품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조선하고 좀 비슷한 성향인데 그래서 주가가 이제 좀 올라오면 이거 이제 뭐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격하는 건 좀 부담은 되는데 그래도 앞으로 원전이라는 것은 정치 상황만 좀 안정되고 그다음에 AI라는 대세가 이어져 가는 한은 계속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섹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올랐으니까 저는 이 정도에서는 뭐 아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답을 딱 먼저 던졌어야 되는데 네. 저는 좀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되 네. 지금 보유하면서 조정 시에는 또 매수해도 좀 괜찮지 않나.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BHI 이런 종목과 함께 또 두산 에너빌러티도 한 18,000원, 9,000원 정도에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정치 상황이 조금 안정되거나 AI와 관련해서는 뭐 계속해서 기회로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짚어주신 것처럼 이 체코 원전 수출의 걸림돌이었던 이슈까지 해결이 될 전망이다. 그러면 조금 기대감을 높여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김대부 파트너께서는 원전주 어떻게 좀 보실까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담지 마라. 지금은 안 된다. 이제 글로벌 시장이 이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시간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 시간에 돈을 많이 투자할 때는 빨리 나올 수 있는 이런 답이 있다면 막 돈 있는 대로 갖다 붙는데 네. 뒤에서 한참 뒤에 나오는 답이 있는 쪽은 그 투자를 잘 안 한다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이번에 젠슨왕이 이야기했던 양자 암호가 15년도 안 될 것 같고 빠를 것 같고 30년이 좀 긴데 20년 정도 돼. 네. 이러니까 주가가 폭락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원전이라는 게 그런 거다. 그런 맥락인데 그런 맥락 시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치적인 불안감이에요. 네. 우리나라 지금 현재 뭔가 수주를 해도 이게 지금 이제 막 뭐 우리가 서로가 합심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 정치적인 불안감이 너무 세니까 이게 지금 현재 나는 그게 이제 3박 4일, 2박 3일 그냥 다 끊기는 이런 자리 같아. 네. 물론 긴 안목에서 투자의 관점에서는 저는 뭐 조금씩 내릴 때마다 사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매매의 관점은 짧게 치고 나오는 게 맞고 지금은 안 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조금은 쉬어가는 편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최용동 파트너의 의견 어떠십니까? 제가 결정 지으면 되나요? 네 그래요. 지금 뭐 조금 긍정적, 조금은 중립적 어떻게 예. 보십니까? 저도 약간은 지금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원전주들이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좀 탄력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들은
일단은 미국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의 이제 MOU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기대감들은 뭐 여전히 체코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법적 분쟁이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소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그러한 부분들은 일단은 뭐 오늘까지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되면은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더 끌어올려야 된다고 하게 되면 아예 이 모멘텀이 계속 살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놓고 봤었을 때 이 후속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아마 좀 차익에 좀 가까운 그런 흐름들도 좀 나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다만 이제 뭐 앞서서 우리 김대벽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뭐 원전이라는 스토리들 자체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 이제 탈원전 해가지고 상당히 좀 원전 생태계 자체가 좀 약간은 좀 어수선해진 그런 네. 상황들이 좀 연출이 좀 되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AI 시대에서 가장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SMR 쪽이거든요. 그렇죠.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AI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 SMR에 대한 기대감들을 상당히 좀 많이 내비치고 있는 상황들이고 대표 기업들의 투자 모멘텀들도 상당히 좀 강해졌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주가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들은 앞서 얘기를 하셨던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뭔가 이제 분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인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돼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직접적인 수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되면은 그렇죠. 올해 체코 쪽이 이제 3월 달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완벽하게 해소되는 그림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아마 그때 2차 랠리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좀 차익에 대한 욕구가 좀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좀 날씨가 따뜻해지는 그 시점에서 과연 체코 쪽에서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후속 수주에 대한 분위기가 어떻게 잡히는지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원전 관련한 이슈 먼저 짚어봤고요. 네.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이제 LA 화재 산불과 관련한 이슈였는데요. LA 화재로 전력망 비상, 전력 설비주 포트에 담을까? 자, 여기에 대한 답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 확인해 보면 전력망 손상 복구 상당한 시간 소요가 예상된다. 결국에는 조금 긍정적인 의견, 포트에 담아도 된다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분이 준비해 주신 답변일까요?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별로 반가운 이슈는 아니죠, 사실. 그렇죠. 예, 뭐 인명피해도 지금 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뭐 시장은 좀 냉철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놓고 봤었을 때 오늘 시장이 그렇게 썩 재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테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두 종목 정도 같은 경우는 이미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으니까 네. 일단은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화재라는 게 미국이 워낙 규모가 땅이 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불도 불리지만 뭐 토네이도도 엄청나게 크게 발생되는 항상 이제 이러한 이제 뭔가 이제 지리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자연재해가 나왔었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규모로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일단은 관련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과거에 대한 내용들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화재가 났다거나 뭐 홍수가 났다거나 아니면 비 피해가 있었다거나 토네이도 피해가 있었다고 했었을 때 그게 산업에 직접적으로 장기간 동안 연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그렇다고 되면 이거는 1차적으로는 테마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이슈들은 일단은 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난 주말 동안에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4.2대 4.1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9까지 올라간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금 4.8에 가까운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서 매크로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좀 하이 차익 매물 좀 나왔었고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움직였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밀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뭔가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 자금이 갈 곳을 잃어버렸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테마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네. 뭐 이슈가 있거나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되면 이러한 상황들이 이번 주 내내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판단을 먼저 내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은 테마주의 뭔가 이제 변동성을 활용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시기는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이면 1월 20일이면은 트럼프 이행 정부 들어서죠. 네. 그럼 그 사이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주가 조정이 들어가고 있어요. 엔비디아도 별다른 반응성 없고요.
그리고 트럼프 위기가 들어섰을 때 어느 정도의 채권을 발행할지를 몰라버리니까 달러도 강해지고 채권 금리도 계속 올라가는 기현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아마 시장에서는 매크로 관련 종목군들은 굉장히 좀 눈치를 보면서 진행이 될 가능성. 그렇더라도 시장에서는 당연히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종목군들의 물량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한번 화면을 좀 잡아주시게 되면 제가 관련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네. 네. 이게 지금 위성 사진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규모가 커요. 아이고. 우리나라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지금 불이 타고 있는 거니까 네. 엄청나게 규모가 큰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검은 점들이 보이시죠? 이게 다 주택입니다, 여러분들. 네, 주택이기 때문에 이게 대규모로 지금 불이 나고 있다라고 좀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인명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게 뭐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아, 그래야죠. 일단은 보험업계에서 지급해야 할 보험료가 이제 한 200억 달러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피해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좀 보셔야 될 게 작년도 2월달, 3월달에 텍사스 화재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 정도 규모의 불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1년이 지났을 때 텍사스 화재 기억 못 하시죠, 다들. 그렇죠. 그러니까 테마라니까요. 결론은 테마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 텍사스 화재의 주요 원인, 발화점이 송전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사고가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규모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을 찾아낼 때 과연 이제 똑같은 내용들로 송전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노후화된 부분들 스토리가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제 우리나라 산불화재 관련 주들로 지금 언급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특히 이제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 이제 전력 설비죠. 이 종목은 제가 이 시간에도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이튼사와 관련해서 차단기 관련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상한가 들어갔고 오늘도 10% 이상 급등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라텍 같은 경우 소방설비 기업이고요. 뭐 파라텍이 소방설비 기업인 건 알겠는데 이게 미국에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관련 종목으로 불과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다음에 전진건설 로봇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뭐 재건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제 복구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그래도 스토리를 가지고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공기청정기예요. 네, 근데 이제 위닉스 같은 경우 이제 고점 찍고 지금 음봉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들이어서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매매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내용들이고 이 위닉스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공기청정기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지금 품절이 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유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산불이 나게 되면 산불이라는 게 무슨 뭐 땅이 타는 건 아니잖아요. 나무가 타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시게 되면 이제 목재와 관련된 그리고 나무와 관련된 한소름 데코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은 좀 급등세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LA 산불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테마적인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강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우리 박한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완전히 기본적으로 전력 전망과 관련돼 가지고 상당 부분 좀 필요는 하겠지만 이런 네. 사건 사고가 만약에 됐었을 때 우리나라 이제 전력 설비 관련 종목군들이 다시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관련 종목군들 큰 종목군들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뭐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군들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밑에 하부에 걸려 있는 작은 종목군들이 좀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아마 이러한 매매들은 시장 자체가 좀 조정 아닌 조정 또는 이제 시간 조정 이런 쪽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진행이 되기 전까지 네.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눈치를 보여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러한 이제 관련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트레이딩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에서 좀 회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시점 속에서 전력 설비 관련해서 나름대로 좋은 모습, 네. 실적 관련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좀 쉬어감들이 보여졌었죠. 방금 얘기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우리 김대복 파트너가 봤을 때는 지금 구간 담아야 될까요? 아닐까요? 담아야죠. 지금 구간 담아야 된다. 이제 뭐 그쪽이 이제 많이 이제 특히 이제 전력 설비 중에서 송배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지금 계속 흘러내려 있다가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노후화된 어떤 이런 시설을 아무래도 하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송배전 관련해서 움직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움직였지만 이 산불은 최소한 일주일에서 한 달 이상 간다고 봅니다. 어쩌면 한 3개월 이상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보면 이런 건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김대보 파트너는 담아라 깔끔하게 조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앞서서 또 최영도 파트너가 짚어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움직임이 나온 관련주들은 조금 시총이 작고 가벼운 종목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이제 전력 쪽에서 올랐던 뭐 수주와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묵직한 큰 종목들이었는데 그럼 지금 이렇게 조금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을 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래도 조금 묵직한 종목들을 보는 게 나을지 김대보 파트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현재 올랐던 게요. 이제 변압기나 이런 것들이 안 올랐어요. 그런 네. 게 오르는 게 아니라 송배전 관련해서 송전소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쪽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전력 설비가 다 오르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네. 물론 뭐 최종으로 들어가는 건 전선이라는 건 최종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 송배전 관련해서 이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세명전기 같은 경우나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특화돼서 오늘 재룡전기나 이런 것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네. 얘들이 눌리면 오히려 얘들을 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어서 박한필 파트너는 자, 지금 구간에서 담아야 할까 아니면은 기다려야 할까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우리 미국에 사는 조카가 이제 LA 사는데 왔다가 아이고. 오늘 비행기로 갔습니다. 근데 네네. 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요. 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잘 좀 진화가 되도록. 이렇게 오래 가는 것도 이제 좀 드문 일이기 때문에 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보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전력 설비랑 연결해서 테마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 재룡 전기가 이 LA 지역에 수주가 많아요. 그래서 재룡 전기가 조금 재룡 산업하고 연관져서 재룡 산업은 이제 아무래도 전력 뭐 관련한 인프라 관련된 공사라든가 또 재룡 전기는 그쪽 수주. 이쪽을 좀 보는 게 좀 맞다고는 봅니다. 그리고 네. 이제 테마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그쪽으로 이제 장이 뭐 오늘 올라오는 그 섹터 자체가 뭐 원전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이게 또 유가가 올라오고 그래서 이러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저는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하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뭐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은 건데 트럼프 당선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색깔에서 최근에 부각된 게 이 보편적 관세 이거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참모진들은 다른 거는 이제 좀 관세 안 때릴 것 같다 이랬는데 그 가짜 뉴스다 이렇게 부정을 했습니다만.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금리가 올랐잖아요. 고용 서프라이즈. 근데 이것도 관세가 이제 부과됐을 경우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그것이 금리 상승에 촉발될 것 같다. 이게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트럼프와의 이제 바로 이런 정상회담, 종전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종전과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보편적 관세와 관세에 의한 금리의 부담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을 하더라고 봅니다. 네. 이거를 하나로 딱 풀어보면은 어차피 지금 종전을 하기 위한 회담은 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어떻든 간에 유가는 좀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관세도 보편적 관세로 풀어나간다 그러면은 물가의 부담은 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 금리도 올라가는 거나 달러 강세도 이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상하지 말고 금리 인하라는 그런 쪽에 주장이 있고 달러 강세가 자신들의 무역 적자에 결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면 트럼프 당선자가 이 취임이 임박할수록 관세에 대한 우려가 물러나고 또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 유가가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달려나가는 그 방향만 보고 있지만 이것이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시점이 아마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물론 뭐 LA 지역의 산불에 대해서 LA의 이제 이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LA 시장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그랬지만 뭔가 정책도 트럼프 당선인의 입에서 나올 거니까 일단 저는 좀 이렇게 좀 축소해서 LA와 관련된 쪽에 재룡 산업이나 재룡 전기 정도 네. 해서 한번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는 또 어떤 부분의 답이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정말 올라가지 마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잘 올라갑니다. 그러게요. 환율 부분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는데요. 이런 분위기라면 강달러 관련해서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 확인해 봐야 되겠죠. 답은 무엇일까요? 강달러 영향의 수출주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자, 관련해서 어떤 분이 답을 주셨을까요? 네, 제가
우리 김대복 파트너. 네, 물론 뭐 강달러의 수출주 이외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일단 담아야죠. 일단 담아라. 이게 우리가 이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고 이제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걸 그 큰 흐름을 꺾는 데는 뭐 경기적인 요소나 뭐 다른 것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흐름이 갈 거냐 이렇게 보면 저는 지금 이제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머니 무브가 미국을 향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 되는 일은 미국에 가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30% 수익 나니까 이거 지금 현재 작년 한 해 동안 그런 흐름인데 돈이 계속 물밀듯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달러는 넘쳐나는 이런 흐름들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이게 뭐냐면 그 감세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들을 조금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이 줄인 부분을 누가 이게 뭘로 감당하냐 이것이 재정 지출을 통한 어떤 부채로 감당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6개국 통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통화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유로화입니다. 근데 유로인데 지금 현재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이런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의 시장에 어떻게 보면 채권 금리가 심상치 않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선진국 쪽에서도 뭔가 부담이다. 그래서 금리가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지난 4.7을 넘어섰는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이건 24년도 고점이죠. 23년도 고점이 5.0인데 이렇게 가면 이런 흐름은 당분간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기조를 바꾸려면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를 막 흑자를 기조를 왕창 내는 이런 자리가 되면 우리나라 원하는 안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한 해 동안에 그 미국의 달러 대비해서 가장 통화가 약했던 나라는 브라질의 헤아라고 그게 한 22.7%가 내렸고요. 우리나라는 14.5%가 내렸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금년도에는 지금 헤아라는 오늘 빼고는 2% 정도 절상이 됐다가 우리도 절상이 1.2% 됐다가 오늘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덜하다. 근데 오늘 딱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이게요. 속도가 너무 세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달러를 벌어들이는 회사 이쪽으로 투자하자. 그게 좋은 거고 그 흐름이 글로벌 시장하고 맞아 떨어진다면 좋은 건데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조선이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트렌드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도체 같은 경우가 달러를 벌어오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이고 그 산업이고 세 번째는 전력 설비가 이번에도 수출이 잘 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어떤 물론 화장품, 음식료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저는 글로벌 시장하고 현재의 흐름하고 맞아서는 이쪽은 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달러를 좀 벌어들이는 회사에 투자를 하자. 환율, 고환율의 수혜를 얻는 기업 쪽으로 주목을 하자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율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지만 이번 주에 이제 한국은행의 금통위도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또다시 사실 환율이 올라갈 여건을 만드는 건데 환율이 또 오른다면 우리 최영돈 파트너는 수출주 담아라 마라 조금 어떻게 의견 주실까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달러여서 우리가 수혜주를 찾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미국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앞서서 이제 김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머니무브가 미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역으로 좀 해석을 해보게 되면 강달러 수혜주가 아니고 그냥 달러가 강해지니까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조선주들 우리가 되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계획 환율 자체가 1,250원인 거는 맞아요. 작년도에.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지금 1,450원, 60원, 70원, 80원대까지 막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강달러의 수혜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조선업종이 너무 좋은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가 붙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강달러 수혜주를 찾는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세라고 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관세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되면은 강달러 수혜주도 분명히 좋긴 하겠지만 관세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는 게 오히려 유리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되면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미국 내에 공장이 있고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이 있는 종목군들이 오히려 더 수혜가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달러 수혜주라는 부분들이 좀 너무 협소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강달러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 업종이나 섹터군들이 너무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원래 산업이 좋아요. 거기다가 이제 환율이 좀 붙은 상황이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미국의 강달러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미국의 리쇼어링으로 인해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는 게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현명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답을 해 주셨는데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좀 전반적으로 둘러본다면 상승하는 종목이 많지 않아요, 진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일단 박한필 파트너는 이에 관련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내리실까요? 어차피 지금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와 있고요. 이번 주 이제 수요일이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됩니다. 지금 보면 이제 그 미국의 빅테크들이 이 강달러에 수혜를 입을까요? 주가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국적 기업이에요. 해외 매출이 많습니다. 그러면 달러로, 그러니까 뭐 원화나 뭐 위안화나 유로화로 일으켰던 매출이 달러로 환산돼서 미국의 어떤 이제 본사에서 실적을 짓게 했을 때는 당연히 달러가 강한 것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화폐로 했을 때는 매출이 늘어나지만 최근에 올라온 지금 달러 인덱스 강세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화폐 대비해 보면 뭐 10% 이상 절상이 되면서 매출이 그냥 동일하게 발생해도 10%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주가가 좀 부진해요. 이게 이제 물론 뭐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것이 뭐 영업이익으로 나올 거냐 이 부분도 있는데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주가가 그쪽이 부진하기 때문에 나스닥이 좀 약하고 나스닥이 약하면 또 우리나라에 이런 어떤 테크주들이나 이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다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내 증시에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그런 걸 극복할 만한 이러한 어떤 종목들, 그러니까 미국의 테크주가 약하더라도 어떤 나름대로의 강력한 밸류 체인 노력을 뚫을 수 있는 기업,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달러 강세가 미국의 어떤 빅테크가 약세를 보일 때에도 틈새 시장으로 강해질 수 있는 종목을 이제 우리가 버텀업으로 찾는 게 맞다. 네. 탑다운으로 찾기에는 지금 나스닥도 약간 변동성이 올라가 있고요.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아까 미국 물가도 소비자 물가가 그동안에 이제 좀 이 영국이나 유럽 쪽에서 물가 좀 올라오면서 올라가는 트렌드고 호주나 이런 데 좀 올라오는 트렌드인데 물가가 이번에 어떻게 나올까? 근데 지금 관세가 일단은 이제 그 트럼프 관세가 가장 압박 요소고 그거에 따라서 또 고용 지표와 또 금리 상승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저는 트럼프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취임식 그 전후에서 금리가 좀 고점을 친다던가 또 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게 안 나간다 준다면 조금 더 꺾여 줬을 때 차라리 달러 인덱스가 안정되면은 우리나라 원화가 상대적으로 안정되면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수출주가 이제까지 못 올랐던 부분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추세가 올라가 버리면은 미국 테크주가 약하니까 우리나라 수출주가 설사 장사가 좀 되는 편이어도 전반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네. 특히 달러 강세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는 좀 틈새적으로 그 전에 제가 이제 엔터주를 계속 강조를 했는데 JYP 엔터라든가 하이브라든가 YG 엔터 같은 이런 종목은 이런 거와 또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에 무슨 뭐 우리나라 엔터, K-팝 이런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좀 틈새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기회를 봐서 달러가 강세가 꺾이는 시점에서 거기서 한번 우리가 수출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출주는 그러면 환율이 조금 안정된 이후에 살펴보고 오히려 이제 틈새 시장으로 엔터 쪽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문, 현답, 이슈 탑3 모두 살펴봤습니다.